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남북 정상이 오늘 평양 공동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이날 발표에서는 북측이 동창리 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영구 폐기하기로 약속하면서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 의지를 표명한 가운데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 정상화에도 합의하면서 남북 경협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 개발비를 자선화할 수 있도록 하는 회계처리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더불어 기업들이 과거의 회계처리 오류를 스스로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재무제표 재작성으로 관리 종목 지정 가능성이 커진 기업에 대해서는 상장 유지 특례를 적용해주기로 했습니다. 국내 유일의 상장 인프라펀드인 맥쿼리 인프라펀드의 위탁 운용사 교체안이 부결됐습니다. 이번 안건은 국내 신생 헤지펀드인 플랫폼 파트너스가 맥쿼리 자산 운용의 과다한 운용 보수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상정된 것으로 42.9%의 주주가 교체에 반대하면서 맥쿼리 자산 운용이 펀드 운영권을 방어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전원 정석투자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수요일장이었습니다. 앞서서 헤드라인 소식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남북 공동 서명서가 선언을 발표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재료에 대해서는 시장에 좀 만만치 않았었던 상황인데 양시장 모두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장 막판까지 상승으로 전환 시도는 했습니다만 아쉽게도 약보합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외국인 쪽에서 수급 뒷받침되는 상태에서 보합권 움직임으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잠시 후에 더욱더 상세한 상황과 함께 오늘 시장에 대한 정리 그리고 내일장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도 꼼꼼하게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흐름 다시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0.02% 하락한 2308.46에 장을 마칩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0.56% 하락한 826.91에 장을 마감합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 반면 개인 홀로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 반면 외국인 홀로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합니다. 오늘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선방이 돋보였습니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SK하이닉스, 셀트리온까지 모두 상승세 이어가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삼성전자는 46,150원에, 셀트리온은 30만 6천원에 장을 마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확인합니다. 신라젠 계속적으로 연일 상승세 이어가면서 4.30% 상승한 99,400원에, CGENM 역시 상승세 이어가면서 2.26% 상승한 25만 2,9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정석 투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남북 정상이 평양 공동선언을 발표를 했습니다. 뜻깊은 날인 만큼 시장에 대해서도 더욱더 각별하게 걱정이라든지 관심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 오늘은 봉추 선생 이강민 전문가님 직접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슈가 참 많았는데 먼저 인사 말씀 들어볼까요? 네, 오늘 사실 기대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정상회담이 있었죠. 그리고 사실 또 정상회담이 있으면서 대북 테마에 대한 기대도 많이 하셨을 거고요. 그리고 종목들이 좀 잘 움직여주고 더군다나 전날 미국 시장이 급등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수의 급등도 바라고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흐름은 상당히 약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너무 과도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조금 후유증이 나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물론 대북 테마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흐름이 나왔었기 때문에 조금 약한 흐름이 나왔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지수의 흐름 같은 경우에는 역시 지수의 결과를 보고 조금 결정을 해도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한 개 일단 오기는 했는데 사실 흐름 자체가 해외 시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워낙 노출된 재료이기도 했고요. 이런 재료들이 우리 시장을 크게 끌어올리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이전에 학습 효과도 있었던 상황과 그 안에 구체적인 내용들이 시장 지수에 곧바로 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요. 여전히 지수에 대해서 좀 기준을 삼으시고 시장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봉추 선생 이강민 전문가님
교수님과 이어가 볼 텐데요. 1교시 바로 들어가 봅니다. 자, 오늘의 1교시는요, 업종의 이해 시간입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서도 뭐 테마주로도 나뉘는 부분도 있지만 건설업종이라든지 비금속 광물이라든지 남북 경협주와 관련된 업종들에 관심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이번 시간을 통해서 각각 특정한 업종에 대해서 더욱더 이해를 넓혀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봉주 선생님 오늘 배워볼 업종 어떤 업종일까요? 네, 오늘은 종이목재 업종을 가지고 왔습니다. 종이목재 업종은 코스피 007번이죠. 그래서 보통 이게 시장에서는 아마 큰 관심이 없는 그런 업종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는 좀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흐름 자체가 굉장히 좋았었죠.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은 뭐 일정 부분의 이유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업종의 고유한 어떤 그 특징 같은 걸 조금 알고 대응하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준비를 했고요. 종이목재 업종은 역시 소비재 업종입니다. 그리고 또 뭐 자산주와 가치주가 은근히 좀 많은 그런 업종인데요. 기업들을 살펴보면 굉장히 오래된 기업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주라고 하니까 아마 의아해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뭐 대기업이나 이런 기업들하고 비교하면은 비교가 안 되겠지만 기업 자체 규모에 비해서는 같은 그 자산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많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그런 기업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사실 뭐 제지업종이 시내 한가운데 이렇게 뭐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 외곽 쪽에 부동산을 좀 크게 가지고 있는다든지 그런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부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기업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시간이 지나면서 한 번쯤은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래서 언젠가는 한번 튀어줄 만한 그런 업종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지업종은 가끔 한 번씩 흐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일종의 튀어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지수나 이런 것들의 흐름과 크게 상관없이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인들이 조금 관심을 가져도 될 만한 업종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 업종에 있는 종목들이 그렇게 아주 뭐 부실하거나 그런 기업들이 드뭅니다. 굉장히 좀 안정성을 띠는 그런 기업으로 꾸준하게 실적이 나오는 그런 기업들이 많습니다. 제지업종이라고 하면은 사실 지금은 조금 사양산업이라고 취급을 하지 않습니까? 뭐 인터넷이나 또 뭐 전자책 이런 것들이 발달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종이산업 이 자체가 조금 사양산업으로 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은근히 좋은 실적을 꾸준히 유지하는 뭐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정적인 기업이 많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가끔 한 번씩 이유 없이 튀어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지업종은 이 종이목재 업종 같은 경우에는 역시 뭐 하나의 테마처럼 지수와 상관없이 움직임이 나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이런 움직임들이 많았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런 움직임들을 한 번씩 보여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생활 패턴의 변화에 어떤 수혜를 입는 그런 업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전에는 쇼핑을 하고 뭐 그랬을 때 오프라인에서 거의 모든 걸 다 해결했지 않습니까? 직접 가서 찾아보고 또 손으로 만져보고 이렇게 쇼핑을 했는데 지금 온라인 쇼핑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이제 뭐 계속해서 이렇게 커지는 그런 흐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흐름에서 뭐 택배 상자라든지 또 택배 상자를 만드는 뭐 골판지 생산 기업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영향을 성장을 많이 볼 수가 있는 그런 흐름이죠. 그래서 이 생활 패턴의 수혜를 입는 변화의 수혜를 입는 그런 업종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흐름이 굉장히 좋았었죠. 이 흐름 자체는 역시 중국에서 기인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중국 정부가 폐자원에 대한 수입을 금지시켰었죠. 뭐 폐지라든지 폐플라스틱 이런 것들을 수입을 금지시키면서 폐지 가격이 폭락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골판지 생산 업체라든지 이렇게 폐지를 원료로 사용하는 기업들의 실적이 굉장히 좋을 것이라는 기대감들이 생겼죠. 그리고 실제로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수익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뭐 2분기, 3분기 지나면서 이제 3분기에도 좋게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들의 기대감으로 급등을 했었죠. 뭐 중국 내에서는 폐지 수입도 금지했지만은
펄프 생산 기업들에 대한 어떤 기준을 굉장히 까다롭게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 규제를 심하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영향을 받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당분간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종이목재 업종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좀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부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역시 그 종이목재 업종의 그 특징이라면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역시 한 번씩 튀어주는 업종이다.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또 주가가 한 번씩 부각되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가 있고요. 지수가 적당히 움직일 때 저점에서 안정적인 종목을 묻어두면은 한 번쯤 큰 수익을 내는 업종이 바로 이 종이목재 업종이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한다는 생각으로 투자를 하시면은 적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전업 투자자도 할 수 있지만은 역시 직장인들에게 더 어울리는 업종이 바로 이 종이목재 업종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업종 지수가 나오고 있는데요. 종이목재가 007번입니다. 자,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접할 수 있는 기업이죠. 깨끗한 나라, 이렇게 화장지 만드는 그런 기업들, 이고요. 대형 포장이라든지. 모나리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실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림 PMP, 무림 페이퍼가 이렇게 있는데요. 무림 그룹주들은 좀 관심을 가질만 합니다. 무림 그룹주들 같은 경우에는 움직일 때 다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어떤 테마가 형성되듯이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 기업들은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무림 페이퍼 같은 경우에는 기업 흐름이 굉장히 최근에 또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기업이죠. 그리고 또 삼정펄프, 선창산업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리고 수출 포장이라든지 신대양재지 이런 기업들이 최근에 골판지 생산 그런 기업들이 부각이 됐었죠. 그리고 신풍재지, 아세아재지 이런 기업들이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영풍재지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이게 최근 몇 년 전에 굉장히 좀 떠들썩했던 그런 기업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제지업계가 한때 또 부각이 됐던 그런 상황도 있었는데요. 그리고 이건산업 같은 경우에는 인테리어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어떤 인테리어 관련 뉴스라든지 또 건축 관련 그런 이슈가 생겼을 때 움직이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컨버즈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관련 이슈로 움직였던 종목인데 실적이나 그런 부분들은 크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업 흐름 자체는 좋지 않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테린 포장 역시 골판지라든지 택배 박스 이런 것들을 만드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리고 페이퍼 코리아는 테마로 가끔 움직이는 그런 종목이고요. 한국재지 같은 경우에는 기억을 좀 해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기업 흐름도 좀 살펴봐야겠지만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고요. 또 종이목재 업종의 대표적인 기업이죠. 한솔재지 대표 기업이기 때문에 좀 기억을 해두자. 그리고 한서울홈데코는 최근에 조림사업 관련한 그런 테마주로 또 움직이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북 관련주로 움직이는 기업인데요. 무림페이퍼라든지 한서울홈데코 이런 종목들이 그런 흐름에서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좀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창재지까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주요한 기업들만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솔홈데코가 나오는데요. 한솔홈데코 같은 경우에는 자, 보시면은 이제 목재라든지 마루판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나오죠. 기업들이 종이목재에 있는 기업들이 거의 흐름 자체가 괜찮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좋은 실적이 나오는 그런 기업들이 많고요. 그리고 가치주들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치주라는 건 역시 지분 구조만 봐도 어느 정도 조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이라든지 이렇게 자산운용사가 들어가 있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안정성이 좀 보장이 됐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솔재지를 보면은 역시 실적 부분들이 굉장히 좋죠. 그리고 꾸준히 좋아지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주가의 흐름도 역시 좋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한국재지는 보시면은 단재환 최대 주주로 나오는데요. 2대 주주가 신영자산운용입니다. 그런데 신영자산 같은 경우에는 가치주 투자의 대명사라고 할 수가 있는 그런 자산운용사예요. 그래서 굉장히 조금 의미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해성산업주들이 한번 움직임이 나왔을 때 강하게 움직이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 실적이 조금 안 좋긴 합니다만은 안정적으로 꾸준히 실적이 나오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리고 저평가되어 있는 흐름,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좀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린포장, 테린포장은 역시 그 골판지라든지 택배 박스를 만드는 그런 기업이죠. 그래서 최근에 흐름 자체가 괜찮게 나오는 그런 산업입니다. 그리고 이건산업 역시 그 인테리어 관련한 그런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역시 아세아재지 최근에 흐름들이 좋죠. 역시 또 신용자산운용, 국민연금 이런 기업들은 꾸준히 안정적인 흐름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 지분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기업 흐름이 좋겠다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무림페이퍼는 보면 무림그룹주들이 한 번씩 같이 움직인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역시 이 그 기업들이 최근에 흐름도 괜찮고요. 그리고 한번 움직였을 때 같이 움직이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기억하면서 대응을 하자. 그리고 역시 무림 PMP도 마찬가지죠. 같은 그룹주이기 때문에 같은 움직임을 보인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기업의 흐름들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거의 흐름 자체가 괜찮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그런 흐름들을 보이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뭐 흐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끔 이렇게 이제 실적이 안 좋을 때도 있습니다만은 그 재질 가격이라든지 펄프 가격 이런 것들의 움직임에 의해서 조금 그 실적이 안 좋고 그렇게 움직임이 있지만 전반적인 흐름 자체는 안정적으로 흘러간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이목재 업종의 차트죠. 길게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흐름을 보시면은 거의 그 지수의 흐름과 어느 정도 따라가는 흐름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은 지수하고는 좀 다른 움직임을 보일 때가 많아요. 특히 뭐 2011년에 지수가 고점을 기록했는데도 꺾이는 흐름을 보였었고요. 그리고 뭐 2013년이라든지 이런 흐름, 그리고 또 2015년 이런 흐름, 어떤 이슈라든지 또 업종 자체가 같이 움직일 때 같이 강하게 움직여주는 이런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종을 한 번씩 움직여주는 업종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무난하게 움직일 때 종목들의 주가의 저점에서 접근을 하면은 무난한 그런 그 기업들이 많다. 그런 흐름을 보이는 게 종이목재 업종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요 그 기업들의 흐름도 한번 보실까요? 최근에 흐름이 강하게 나오는 이런 종목들은 역시 그 중국의 환경 규제에 그런 수혜를 입는 그런 종목들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혼자서 한 번씩 이렇게 튀어주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정말 조정을 크게 받았을 때 묻어놓을 만한 그런 그 업종이 바로 종이목재 업종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보시면은 업종이 다 같이 움직이면서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다는 걸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물론 각자의 어떤 이슈라든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움직임이 나오겠지만은 전반적으로는 그 움직임들이 한 번씩 나와준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똑같은 움직임을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또 하나의 매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종이목재에 있는 업종에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말 그 지수가 크게 조정받거나 아니면은 또 다른 이유로 인해서 주가가 크게 조정을 받고 저점에서 횡보를 하고 있을 때 지수가 무난하게 움직여줄 만한 그런 상황만 된다고 하면은 부동산 투자하듯이 묻어놨을 때는 언젠가 한번 크게 이렇게 흐름을 보여주는 그런 업종이 바로 종이목재 업종이다. 그리고 역시 직장인들이 반드시 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그런 업종이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직장인들도 그렇지만 또 전업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도 묻어둘 만한 그런 자금이 있을 때는 이 종이목재 업종은 또 관심을 가질 만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주요한 종목들에 대한 적정 주가를 한번 좀 살펴보시면은 대부분 종목들이 그렇게 고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또 정말 그 주가가 저점에 있다고 하면은 묻어둘 만한 그런 가치가 충분히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언젠가는 한 번쯤 튀어줄 만한 그런 업종이고요. 한 번씩 튀는 업종이기 때문에 역시 직장인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업종이라는 걸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1교시 업종의 이해 시간을 통해서는요, 종이목재 업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현재 시장 안에서 주도 업종도 있지만 이렇게 주요 메인으로 항상 보실 만한 업종에 대해서 설명을 좀 챙겨 들으시면은 앞으로 시세에 맞게, 시장 흐름에 맞게 준비하실 수 있고 또 특징을 잘 이해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오늘 업종의 시간을 통해서 들어본 종이목재 업종도 많은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바로 오늘의 2교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 배워봤으니 이제 종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종목 현미경 시간인데요. 자, 오늘도 어떤 종목들에 대해서 좀 복귀와 함께 앞으로의 전망을 알아볼까요? 봉주 선생님, 오늘 준비하신 종목은 어떤 종목들 만나볼까요? 네, 오늘도 두 개를 가지고 왔는데요. 첫 번째 종목은 바이오솔루션입니다. 바이오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매매를 했던 종목인데요. 9월 5일에 26,500원, 25,500원, 평균가 26,000원 해서 손절은 짧게 5%, 수익은 15% 이렇게 보자고 말씀을 드렸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두 종목을 준비했는데요. 이 두 종목을 준비하면서 참 그 씁쓸한 마음을 감추지를 못했는데요. 사실 둘 다 수익 실현을 했는데 수익 실현을 하고 나서 굉장히 좀 크게 아쉬워했던 그런 종목들이 오늘 가지고 온 종목들인데요. 네. 사실 수익 실현을 하고 나서도 더 크게 상승하면은 굉장히 조금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사실 뭐 제가 직접 매매하는 건 아니지만은 조금이라도 더 수익을 많이 이렇게 내드려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들이 있었습니다. 바이오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추천했던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종목은 최근에 추천을 하고 나서 곧바로 9월 7일에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9월 7일에 이제 장이 시작하고 나서 흐름을 보면은 마이너스권으로 하락했어요. 그래서 흐름이 조금 좋지 않구나. 그리고 당시에 바이오가 약간 조정을 받는 그런 흐름이었거든요. 제약업종이 조정을 받으면서 역시 종목도 조정을 받는구나. 그래서 조정 가능성이 있겠다. 그래서 조금 더 끌고 가지 않고 그냥 기준대로 대응을 하자 했는데 갑자기 급등이 나오면서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남았던 흐름이고요. 그날 하루 급등하고 말았으면 괜찮았을 텐데 계속 급등하면서 엄청난 시세 분출을 했습니다. 만약 평소 같은 시장의 흐름 그리고 제약업종이 상승을 시작하는 흐름이었다고 하면 끌고 갈 수 있었겠죠. 그런데 제약업종이 조정을 받아 그런 흐름이었었기 때문에 한번 매도를 하고 다시 또 저점에서 접근을 하면은 충분히 더 큰 수익을 노릴 수가 있겠다. 한 번 더 수익을 노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대응했던 게 조금 아쉬움이 남는 흐름이었었고요. 최근에 제약업종의 흐름이 괜찮았었죠. 그래서 제약업종들이 전반적으로 움직이는 흐름이었었기 때문에 이 종목을 추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신규주죠. 신규주들을 우리가 이제 흔히 새로 태어났다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신규주들은 태어난 시기가 되게 중요합니다. 상장되는 시기가 중요한데요. 상장되는 시기에 그 업종이라든지 아니면 시장의 흐름 이런 것들이 좋았을 때는 굉장히 또 좋은 흐름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상장됐던 시기에 지수의 흐름이 안 좋다든지 또 업종의 흐름이 좋지 않았을 때는 좋지 않은 흐름을 보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바이오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 바이오지 않습니까? 제약인데 최근에 제약업종이 좋았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 정도면 갈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공모가가 29,000원이었는데 계속해서 29,000원 아래로 하락해서 움직이는 흐름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크게 빠지는 것도 아니고 버티는 흐름이 나왔었기 때문에 충분히 단기 매매는 가능하겠다 생각을 했는데 역시 예상대로 흐름이 나왔던 그런 흐름입니다. 자, 차트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오솔루션의 차트인데요. 이 종목을 추천을 했던 게 이날이에요. 9월 5일이죠. 그래서 9월 5일에 26,500원에 1차 매수를 추천을 했습니다. 그런데 추천을 하고 그날 잡혔어요. 잡히고 나서 좀 반등이 나오면서 끝났는데요. 다음 날에 또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흐름 자체가 괜찮다 생각을 했는데 다음 날에 시작하고 나서 조금 조정을 받길래 흐름이 조금 조정을 받으려나 그런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곧바로 급등을 하면서 15% 이상 수익 달성을 했고요. 이제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급등을 하고 나서 사실 재매수 가격을 설정을 했는데 가격 설정을 약간 낮게 했더니 안 잡히고 그냥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59,600원, 6만원 근처까지 갔기 때문에 단기에 100% 이상 수익이 났거든요. 그래서 수익 실현을 시켜드리고도 굉장히 아쉬움이 크게 남았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운도 작용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뭐 전체적으로 매도를 하자고 그랬는데 조금 더 끌고 가면서 조금 더 큰 수익을 이렇게 내고 그 절반은 매도하고 절반은 가지고 간 분도 분명히 계십니다. 그런데 뭐 전체적인 그 전략 자체는 좀 아쉬웠다 그렇게 볼 수가 있었겠고요. 이후의 흐름을 보면 이전의 흐름을 보면은 상장 이후에 계속해서 조금 이렇게 옆으로 횡보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그렇다고 해서 크게 빠지지도 않는 그런 흐름이었었고요. 그리고 보면은 제약업종의 흐름이 최근에 좋았었죠. 제약이 다시 반등이 나오면서 자 8월 이후에 흐름이 반등이 강하게 나왔었죠. 그래서 이렇게 흐름 자체가 좋았었기 때문에 9월 5일에 추천을 했었는데요. 9월 5일이 이 정도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이오가 살아있는 흐름이었었기 때문에 충분히 바이오 솔루션도 접근을 해볼 만한 그런 상황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접근을 해볼 만한 상황이었고요. 아쉬운 건 9월 7일이죠. 지금 바이오가 조금 조정을 받는 그런 흐름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시에 어떤 시장의 흐름도 조정을 받는 그런 흐름이 나왔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업종의 흐름도 약간 더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그런 흐름과 더불어서 종목도 약간 그 상승이 나오더라도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정리하고 다시 한번 접근하려는 그런 시도를 했었는데 결국은 아쉬움이 남는 그런 대응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과정 자체는 괜찮았던 거죠. 업종의 흐름이 괜찮았었고 종목이 버티는 흐름 그리고 신규주로서 어느 그 공모가 아래에서 가격 메리트도 있었던 그런 흐름이었었기 때문에 충분히 접근해 볼 만한 그런 상황이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상신 EDP입니다. 상신 EDP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은 최근에 매수한 종목은 아니고요. 이 종목은 작년 2017년 7월 5일에 추천을 했었던 종목입니다. 당시 가격이 3,800원, 3,400원, 그리고 평균가 3,600원 대비해서 손절은 10%, 수익은 30% 이상 이렇게 보자. 그렇게 전략을 말씀드렸던 그런 종목인데요. 당시에 추천을 하고 나서 시간이 조금 흐르고 나서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뭐 30% 수익 달성은 못했고요. 이제 20% 이상 반등이 나오면서 30% 근처에 갔을 때 조금 욕심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 전기차 테마였기 때문에 충분히 중기로 끌고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나 50% 먼저 오는 쪽에서 정리를 하자고 했는데 20%가 먼저 왔습니다. 그러면서 20% 수익 실현을 했는데 이제 이후에 다시 한번 매수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한번 놓쳤어요. 그리고 나서 뭐 어마어마하게 계속해서 중장기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었죠. 최소한 50% 이상, 100% 이상 충분히 수익 실현을 할 수 있었는데 그걸 놓쳤던 게 좀 아쉬운 그런 흐름이었었고요. 그리고 당시에 이제 흐름 자체가 전기차 테마주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접근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죠. 그리고 가격적으로도 뭐 그렇게 높은 가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단 1차 매수는 약간 높았지만 그래도 분할 매수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역시 예상대로 흐름은 나왔지만 이후의 흐름 때문에 조금 아쉬웠던 그런 상황이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차트로 설명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2017년 7월 5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당시에 보면은 2017년이 작년이죠. 네. 예. 가격이 3,800원이 1차 매수가였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매수를 했는데요. 7월 5일이면은 여기입니다. 지금 그 윗골이 긴 양봉이 나왔죠. 그래서 장중에 급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일단 매수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락하면 분할 매수를 하자고 말씀을 이제 전략을 전달했죠. 그리고 나서 9월에 급등을 하면서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당시에 급등이 나와서 30% 정도 흐름이 나왔었는데요. 이때 이제 전략을 변경을 했었죠. 플러스 20%나 플러스 50% 먼저 오는 쪽에서 정리를 하자. 왜냐하면은 이 종목의 흐름도 좋았지만 당시 전기차 테마주들이 워낙 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에 짧게 던지기에는 조금 아쉬움이 남는 그런 흐름이었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날이었죠. 갑자기 그 장중에 낙폭이 좀 커지면서 20%가 오면서 20%의 수익 실현을 했었던 기준대로 대응을 했었던 그런 흐름이고요. 그리고 아쉬운 건 다시 한번 가격이 왔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다시 한번 접근할 수 있는 가격이 왔는데 충분히 여기에서 이제 당시에 놓쳤던 게 조금 아쉬운 흐름이고요. 장기적인 흐름을 보면 지금 18,000원까지 왔죠. 3,800원에 추천을 했던 게. 그래서 뭐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해서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었던 종목을 놓쳤던 게 조금 아쉬운 흐름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추천 당시의 흐름을 보면 전기차 테마주들의 흐름이 워낙 좋았어요. 대표적인 종목이죠. LNF 당시 그 7월의 흐름을 볼까요? 보면은 저점에서부터 어마어마하게 장기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죠. 이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접근을 할 만한 그런 흐름이었었고요. 그리고 일진 머티리얼즈
역시 대표적인 전기차 테마 중에 하나죠. 7월의 흐름을 보면은 이런 종목들이 워낙 그 흐름이 좋았습니다. 이렇게 급등하는, 거의 뭐 폭등하는 흐름을 보였었기 때문에 이 전기차 테마주 중에서 과연 가격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 어떤 종목이 있을까 한참 이렇게 종목을 발굴하다 보니까 상신 EDP가 딱 발견이 돼서 추천을 했었는데요. 가격적으로나 또 기술적으로나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가격이었어요. 당시에 보면은 역시 저점에서 그 크게 이렇게 상승하지 않고 계속해서 횡보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가격 조정을 조금 받으면 충분히 접근을 가능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격 조정을 받았어요. 가격 조정을 받고 나서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반등이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저점을 확인한 것 같다. 그렇게 저점을 확인하고 접근을 했었기 때문에 매수 자체는 잘했고 과정 자체도 좋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결과적으로 좀 아쉬움이 남지만은 이 제가 종목을 추천했던 이 흐름 그리고 과정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해서 대응을 하신다면은 역시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오늘 두 종목을 골라봤습니다. 네, 오늘 종목 현미경 시간을 통해서 알아본 종목은요, 바이오 솔루션과 그리고 상신 EDP입니다. 두 종목에 대해서 이전의 흐름 그리고 급등 나왔었던 추세까지도 확인하시고 그리고 앞으로의 이 두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상세하게 말씀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선생님 질문 있을 시간으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도 다양한 질문들 접수 많이 해주시는데요. 자, 오늘은 특별히 남북 정상회담 날이었기 때문에 관련된 시황적인 부분도 먼저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잠깐 좀 짚어보고자 합니다. 자, 일단 유튜브에 남겨주신 시청자분, 애청자분의 질문인데요. 오늘 남북 평화 무드가 지수 상승을 앞으로 상승에 대해서 모멘텀이 될 수 있는 요소일까라고 유튜브에 좀 남겨주셨습니다. 일단 오늘 내용 가지고는 참 분위기가 좋았어요. 네, 뭐 구체적인 내용은 좀 들어봐야 되겠지만 이 무드가 앞으로 우리 증시 상승에 있어서 좀 도움이 될까요? 네, 그 두 차례 정상회담이 이전에 있었죠. 그리고 그 정상회담이 있기 전에 지수가 조금 반등이 나왔었고요. 결국은 지수가 다시 조금 꺾이는 그런 흐름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비핵화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었죠. 그리고 구체적인 뭐 방안이나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미국의 입장입니다. 결국은 미국과 어떤 북한이 조율이 되느냐, 결국은 북미 회담이 열리느냐, 그리고 그에 따른 어떤 협의가 되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역시 비핵화로 갈 길은 아직까지는 멀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한국과 북한의 분위기는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뭐 이렇게 뭐 일촉즉발의 그런 그 흐름이 나올 가능성은 상당히 떨어졌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수가 이렇게 강하게 가기에는 어렵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역시 가장 중요한 게 무역 전쟁이나 이런 것들로 인한 그런 흐름 그리고 한국의 어떤 그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로 인한 그 자본의 유출이 되지 않을 그런 흐름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흐름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수급적인 흐름이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는 지수가 반등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강하게 반등이 나오기는 어려운 흐름입니다. 그리고 이 정상회담 관련해서 이슈나 이런 것들은 이미 이 지수나 시장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됐기 때문에 강한 흐름을 좀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 공동 성명서에 대한 내용이 참 유하고 긍정적으로 흘러갔는데도 불구하고 지수에 대해서는 하락 마감한 이유에 대해서 많이들 좀 궁금해하셨을 것 같고요. 자, 이런 영향이 앞으로 증시에 대한 전망에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분들 좀 참고를 하셔서 바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질문들 한 질문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자리 1235님의 질문이고요. LG전자입니다. 매수가 73,500원, 비중 30% 질문 주셨습니다. 자, 일단 LG전자 첫 질문으로 접수가 되는데 학점 먼저 알아볼까요? 네, 학점은 A고요. 전략은 본전 매도나 손절 10%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매수를 잘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조금 그 운이 없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저점을 어느 정도 확인하고 매수를 했기 때문에 매수를 잘했다. 이 정도면 매수를 잘 하신 겁니다. 그래서 A를 드려도 되는데요. 사실 뭐 그 매수를 잘한 것과 결과는 항상 이렇게 일치하지는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흐름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차트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73,500원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매수를 하셨는데요. 매수를 잘 하셨어요. 저점을 기록하고 10% 이상 반등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저점 이탈 전에 매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에선 더 하락하면은 손절 짧게 하면 됩니다. 5% 정도 짧게 손절해주면 좋은데 지금 5%가 이미 넘었어요. 그래서 더 하락하면 10%의 손절은 하자. 다만 반등이 나왔을 때는 낙폭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본전에 매도를 하자는 거죠. 저점을 깨고 계속 이탈하는 종목은 계속 홀딩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때는 미련 갖지 마시고 일단 정리한 후에 그리고 나서 저점을 확인하고 다시 한번 접근을 합니다. 다만 그 매수는 잘하셨기 때문에 학점은 A를 드렸고요. 대응은 일단 그 본전 매도나 손절 10% 이 정도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저희 선생님 질문 있어요 내용을 들어보면요. 일단 과정에 대해서 전반적인 그런 평가를 함께 좀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LG전자는 A 학점이 확인이 됐고요. 본전 매도 또는 손절 마이너스 10% 대응입니다. 지금 손실을 보고 계시지만 불구하고 매수에 대해서 정확한 접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확인해 볼게요. 끝자리 6459님의 질문이고요. 카카오를 매수가 12만 4천 원의 비중 50%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우량주들 위주로 또 질문들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봉주 선생님 카카오 어떻게 보실까요? 네, 학점은 D고요. 본전 매도나 손절 10% 역시 LG전자와 전략은 똑같죠. 그런데 흐름 자체는 좀 다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매수를 약간 높게 하셨어요. 자, 차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만 4천 원이죠. 여기에서 매수를 하셨는데요. 보면은 뭐 그 좀 낮은 가격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자, 보시면은 그 61선이 120선을 데드 크로스해서 내려오고 있죠. 중기 하락 추세라는 뜻이죠. 그리고 고점 이후에 계속해서 하락하는 흐름입니다. 흐름 자체가 하락 추세예요. 그리고 저점을 기록하고 반등이 나옵니다. 그랬을 때는 자, 우리가 그 방송에서 많이 배웠지 않습니까? 5일선이 21선을 돌파할 때 매수를 하거나 빨리 따라잡거나 아니면은 확실하게 반등을 하고 나서 조정을 받았을 때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분은 고점에서 그냥 따라잡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점은 D로 드렸고요. 지금 저점에서 20% 이상 반등이 나왔어요. 그 부분에서 따라잡았기 때문에 매수 자체가 좋지 않다는 거죠. 문제는 장기적인 흐름 자체가 그렇게 좋지 않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락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또 이 뭐 수급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뭐 그렇게 크게 좋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이 매도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면서 수급이 그렇게 좋지 않은 흐름이라서 추세적으로 그렇게 좋을 흐름이 나올 가능성은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계속 이렇게 홀딩할 그럴 필요는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비중 자체도 지금 50%죠. 그렇기 때문에 비중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락하는데 계속 홀딩하다가는 손실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계속 홀딩하지는 마시고요. 적당한 기준으로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추세적으로는 더 하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너무 미련 갖지 마시고요. 본전 매도 하시거나 아니면 손절 10% 하고 나서 저점을 확인하고 나서 접근하든가 아니면은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카카오 두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일단 좀 길게 가져가시기보다는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본전 매도 또는 손절 마이너스 10% 대응 전략까지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만나볼게요. 끝자리 4310님의 질문이고요. 네이처셀입니다. 매수가가 17,000원의 비중을 100%나 실으시는 상황인데 자, 먼저 이 매매에 대해서 평가를 어떻게 내려주셨을까요? 네, 학점은 F입니다. 그리고 본전 매도나 손절 20% 이렇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매수가 상당히 잘못됐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좀 아쉬운 상황인데요. 자, 차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000원이죠. 여기에서 매수를 하셨어요. 지금 보면은, 자, 길게 보면은 저점 부근 같죠. 그런데, 이 종목이 최근에 악재가 발생했던 종목이라서 매수를 하면 안 되는 종목이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매수는 여기에서 하셨어도 잘못이고, 여기에서 하셨어도 잘못입니다. 최근에 하셨다고 하면 특히 잘못이죠. 저점에서 300% 정도 반등이 나왔는데, 고점에서 매수를 하셨어요. 그리고 비중이 100%입니다. 굉장히 잘못된 거죠. 기준 없이 대응을 하는 게 15% 이상 하락했는데도 계속 홀딩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매매를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비중이 100%입니다. 혹시라도 하락해서 계속 빠지는데 계속 들고 있다가는 손실이 어마어마하게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대로 짧게 본전 매도 하시거나 손절을 하시고 나서 다시 한번 접근을 하시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악재가 있는 종목입니다. 언제 어떻게 상황이 변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뭐 대표이사의 주가 조작 혐의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기업하고 연관된 혹시라도 뉴스가 나온다면은 큰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미련 갖지 마십시오. 그래서 본전 매도나 손절 20% 이렇게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이처셀
참 관심을 많이 갖고 가지시는 그런 종목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관련돼서는 좀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항상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F학점이 확인이 됐고요. 일단 본전 매도 또는 손절은 마이너스 20% 대응 전략까지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은 10시 33분 지나가면서 오늘 수요일장에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됐습니다. 앞서서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해서 관세 부과를 서로 좀 조치를 한 상황인데 예상보다는 25%에서 10%로 좀 줄어든 관세 부과 소식에 일단 이 소식은 좀 상쇄되면서 상승 출발을 한 상황입니다. 현재도 소폭 상승 출발했다는 소식이고요. 잠시 후에 시황센터 연결해서 더욱더 자세한 소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입니다. 끝자리 4333님의 질문이고요. 넷마블을 매수가 11만 500원의 비중 20% 질문 주셨습니다. 자, 게임주의 질문인데요. 봉추 선생님은 이 질문 어떻게 보실까요? 네, 학점은 B입니다. 그리고 손절 5%, 수익 10% 이 정도만 짧게 보시기 바랍니다. 손절은 꼭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혹시 반등이 강하게 나오면 조금 더 끌고 가도 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적당히 10% 정도만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게임주들이 같이 상승하거나 업종의 흐름이 좋아지거나 아니면 기업 자체적으로 호재가 나오면서 강하게 급등하면 조금 더 끌고 가도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적당히 정리를 하자는 거죠. 매수는 잘하셨습니다. 차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매수를 잘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11만 500원입니다.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은 예측 매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흐름 자체가 저점이 확인된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고점 이후에 계속 하락하고 있어요. 추세 하락하는 종목인데 저점을 이탈하고 하락하는 종목인데 다행히 가격을 저점에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그나마 매수가 나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하락하는 종목들은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가격 메리트가 충분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매수를 한번 해보고요. 하락했을 때는 손절을 짧게 5% 정도 하고 아니면은 여기서부터 반등을 시작하면은 저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끌고 가보는 그런 전략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니면은 저점이 확실하게 확인됐을 때 반등이 나왔다가 조정을 받거나 아니면은 늘 배웠듯이 5일선이 21선을 타면서 반등이 나와주는 그런 흐름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분은 예측 매수를 했다. 그런데 그나마 지금 가격 메리트가 있는 상태에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학점은 나쁘게 드리지 않았었고요. 어쨌든 예측 매수입니다. 이랬을 때는 예측이 빗나갔을 때는 빨리 손절을 해줘야 되고요. 반등이 나왔을 때는 상황을 봐서 조금 더 끌고 가도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5% 플러스 10% 대응을 하되 흐름이 강하게 나오면 조금 더 끌고 가보자.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넷마블은요. 비학점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마이너스 5%, 수익은 10%의 대응 전략이고요. 일단 목표가가 더욱더 상향되면은 일단 그 상승 흐름에 맞춰보자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확인해 볼까요? 끝자리 8424님의 질문입니다. 일진 머티리얼즈를 매수가 59,400원의 비중 30% 질문을 주셨습니다. 오늘 다양한 종목군에서 오는 것 같아요. 일진 머티리얼즈 봉추 선생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학점은 F고요. 본전 매도나 손절 10% 이 정도 하시기 바랍니다. 매수를 너무 높게 하셨어요. 사실 이 정도면 추격 매수라고밖에 할 수가 없겠죠. 자, 차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400원이죠.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딱 보기에도 고점 매수지 않습니까? 여기서 매수를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홀딩을 하고 계시는데요. 자, 지금 짧게 보더라도 여기서 90% 이상 상승이 나왔고요. 길게 보면은 자, 2015년에 5,000원대였는데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했어요. 10배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결과를 떠나서 여기에서는 추격 매수를 하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매수가 잘못됐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중요한 건 이런 매매 패턴이 습관이 드는 겁니다. 이런 게 습관으로 굳어져서 계속해서 이런 매매를 하다 보면은 크게 손실을 보는 경우가 반드시 발생합니다. 그리고 장기간 오랫동안 상승했던 그런 흐름이고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실적 흐름이 좋게 예상이 되고 그리고 실적이 실제로 좋게 나오는 흐름이더라도 지금 실적이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너무 많이 과도하게 상승한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여기에선 욕심을 부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전에 기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단기를 보더라도 눌림목에서 하거나 아니면 확실하게 조정을 받았을 때 접근을 하는 게 승산이 높습니다. 확률이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본전 매도했다가 확실한 조정 받으면 다시 매수하시거나 마이너스 10% 이후에 확실한 조정 시에 다시 한번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진 머티리얼즈는 F학점 좀 아쉽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본전 매도 또는 손절 마이너스 10%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선생님 질문 있어요 시간을 통해서 다양한 질문들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요, 투자 펀드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글로벌 시황센터 박나경입니다. 오늘 수요일장 뉴욕 증시 계속되는 무역전쟁의 위협 속에서 다소 혼조 출발했다는 소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tocks will change it as trade war fears simmer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네, 이렇게 무역전쟁이 계속되고는 있지만 조금은 좀 진정되는 국면이면서 오늘 별다른 큰 변화 없이 출발하고 있다라는 소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 측에서는요, 이 관세 부과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 상황에 대해서 greater difficulty, 더 큰 어려움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경제의 안정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오늘 다우 지수 같은 경우에는 보잉사와 또 넷플릭스가 좋은 성적을 나타내면서 100포인트 정도 상승했다는 소식도 함께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가 전문가들은요, 이 무역 전쟁에 대한 이 관세가 그래도 이번에 최고 10%에 그쳤다라는 이 점이 시장에 낙관적인 기대를 가져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양국이 여전히 이 타협 지점을 좀 찾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소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11월 중간선거 전에 이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 이르기를 원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징후로도 해석이 된다는 것이 바로 시차를 둔 관세 도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단계적인 요인을 좀 담고 있기 때문에 향후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많고요. 여전히 협상을 바로 시작할 수 있을지는 좀 불투명하다. 좀 더 지켜봐야 하고요. 또 중국이 이런 압박 속에서도 협상을 과연 하려고 할지 이 부분도 지켜봐야 한다는 외신 쪽의 의견입니다. 네,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중국 증시 더욱더 큰 관심이 좀 몰리고 있습니다. 네, 중국 본토와 홍콩 증시는요, 미중 무역 갈등 격상에도 큰 폭으로 상승 마감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상하이 종합지수 전장 대비 1.14% 상승해서 2730.85의 거래를 마쳤고, 선전 종합지수는 19.07포인트, 즉 1.36% 오른 1423.22에 마감을 했습니다. 네, 홍콩 항생지수도 1.19% 상승해서 27,407.37, 그리고 H지수도 1.75% 올라서 1741.69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사실 이렇게 연말까지 10%를 유지하기로 한 이 관세 부과의 이 점이 연내 무역 협상이 타결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불러 모았다라고 계속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리커창 중국 총리는 텐진에서 열린 하계 다보스 포럼에서 중국이 수출 확대를 위한 경쟁적인 통화 전환에 나서지 않을 것이다라는 발언을 이어왔습니다. 사실 이제 중국의 반응이 앞으로 더욱더 주목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은 소식이고요.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 항상 또 지켜봐야 할 부분이죠.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맨 최근의 트위터를 보시면요. 지금 미국이 지금 북한에 대해서 많은 관심 갖고 있습니다. 비핵화를 재확인했다라고 말하면서 먼 길을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아래 보시면은 네, 평양 공동선언대에서 이 김정은이 핵 사찰 수용한 점에 대해서 매우 흥분된다라고 긍정적인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이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서 협조했다는 점에 굉장히 고무적이다라고 트위터를 통해서 밝히면서요. 앞으로 영웅들의 유해도 계속 미국으로 돌아오는 것을 계속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발표를 했습니다. 또 남한과 북한은 2032년 올림픽을 함께 열기도 했다라는 점도 같이 언급하면서 매우 흥분된다라면서 긍정적인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이 부분이 시장에 아무래도 조금 상승할 수 있는 좋은 분위기의 재료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한편으로는 이 중국을 계속 수세에 몰고 가면서 다른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을 본인의 우방국으로 만들려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나온 지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에 미국 주택 착공 실적이 반등하면서 시장의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허가 건수는 예상보다 좀 낮았는데요. 그리고 미국 상무부는 전월 대비 8월 9.2% 늘어나서 128만 2천 채를 기록을 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문가의 전망치는 5.3% 증가한 123만 채였는데요. 지금 월간 지표는 좀 변동성이 큰 편입니다. 이렇게 주택 착공 실적이 2개월 연속 하락한 이후에 반등에 성공했다는 소식 좀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고용 지표는 호조지만 주택 실적은 그에 비해서는 좀 못 미친다는 월가의 분석도 나오고 있는 소식입니다. 이상 글로벌 시황센터 박나경이었습니다. 네, 혼조세를 보이면서 출발한 뉴욕 증시입니다. 우리 증시에 대해서는 오늘 약보합 마감이 된 상황인데 외국인의 수급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내일 우리 시장에 대한 전망 말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주 선생님은 내일 우리 시장 어떻게 보실까요? 네, 아무래도 흐름이 강하게 나오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흐름도 보면은 사실 장중의 흐름이 좀 맞지 않은 흐름이 있었어요. 장중 흐름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빠져야 되는데 대형주들로 버티는 그런 흐름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후유증이 나올 수도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어쨌든 수급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최근에 흐름이 조금 상황에 맞지 않는 그런 흐름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조금 좋지 않은 그런 지수상의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지수를 확인하고 종목 매매는 사실 해도 늦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수를 확인하는 게 우선이고요. 크게 상승하기는 어렵다. 여전히 그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대형주들의 흐름 때문에 최근에 지수가 반등이 강하게 나왔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도 종목 흐름이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종목 매매하는데 좀 좋지 않은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은 적당히 종목 매매를 하고 지수를 먼저 확인하자 이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증시에 대해서는 오늘 워낙 시가총액 상위 종목 위주로 올라갔기 때문에 후유증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좀 새로운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일단 올해 2018년도 마지막 평택전농 정영 대표님의 무료 강연회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함께 나가고 있는데요. 10월 13일 토요일이고요.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있을 예정입니다. 자, 이번 강연회가 특별하게 소수 정예로 예약 주신 분에 한해서만 입장 가능하다는 점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보시면서 예약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가 다양한 소식들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